네, 안녕하십니까. 풋풋한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브래드리고요.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이 좀 제 강의 내용이 어, 기존 강의랑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1편부터 올렸던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하기,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적용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앞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이 강의는 준비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제 강의의 기본은 풋풋한 영어고요. 이게 뭐냐면 인풋 과정과 아웃풋 과정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일본식 영어를 청산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그대로 해석해 나가는 방법을 저는 추구하니까 이걸 갖다가 뭐 나는 뭐 연필을 그에게 주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안 해요.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자, 우리는 과거 우리 영어를 배운 게 아니라 어떤 걸 배웠다고요? 영어 번역을 배웠어요. 즉 영어라는 암호를 종이에 적어놓고요. 그 암호를 세련된 한국어죠. 세련된 한국어. 아주 한국 사람들이 뭐 고급 한국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식 문장을 그 해독하는, 디코딩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종이에 적힌 영어라는 그 암호를 해독하는 건 잘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한국말로 순서를 잘 바꿔서 해독은 해요. 그런데 그 암호를 그대로 들었을 때 그 단어 하나씩 하나씩 그냥 들으면서 이해하는 거 있죠. 그걸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라는 언어를 배운 게 아니고요. 그냥 암호를 해독하고 우리나라 말로 듣기 좋게, 우리 한국 사람이 듣기 좋게 하는 방법으로 바꾸는 연습만 많이 한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그 단어 하나씩 보면서 직독직해를 할 수 있는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보시면 실제적으로 그냥 어느 한 그 프로세싱 상에서 어떤 몸이 일단 움직이는 부분부터 그냥 보는 거예요. 자, 몸이 움직여서요, 가요. 그리고 보고요. 이게 뭔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과연 이게 괜찮은 물건이니까 살펴보죠. 그 다음에 야, 이거 괜찮은데? 하고 평가를 하죠. 평가를 하면 어때요? 느낌이. 아, 좋다. 아니면, 아, 이거 괜찮다. 오, 괜찮은데? 하고 좋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감정적으로 판단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사야 되겠다. 그쵸? 뭘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실제 행동을 합니다. 그쵸? 이 과정이 go, see, know, look over, evaluate, like, choose, by라는 동작을 보면요. 이렇게 봐보세요. go, see, 가서 보다. see, know, 봐서 알다. know, look over, 뭔지 알고 살펴보다. 그 다음 살펴보는 평가하다. 좋다고 결정하다. 그쵸? 좋다고 결정하다. 그 다음에 결정해서 사다. 우리나라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보고 싶다. 가서 보다. 그쵸? 가서 사다. 와서 보다. 이런 단어들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앉아서 졸다. 그쵸? 원해서 사다. 이런 연결되는 두 가지 연결되는 동사들이 있는데 그 구조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서술어가 연결될 때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거를 그 서술어를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문제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는 거예요. 자, 그냥 여기 한번 봐보세요. 어떤 이런 그 말을 하려고 그러면 언어를 안 하면 존재해야 돼요. 누가 있어야 되냐면 먼저 화자, 그쵸? 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청자,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의 그러니까 말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는 그 내용의 그 주체가 되는 자가 있어야 되죠. 대상이. 대부분 이 대상이 문장에서 주어이거나 목적어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이게 내부예요. 쉽게 말하면 몸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성과 감정이 있어요. 이 경계면이라는 게 뭐냐면요. 인지 있죠, 인지. 인식. 인지는 그 사실에 대한 인지예요. 사실. 사실. 여기는요. 사실. 사실이고요. 여기 그
인식이라는 걸 보시면 여기는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게 그냥 자, 이게 왜 이런 게 있느냐? 여기 보면은 지각이죠. 지각 동사 뭘까요? 인지와 감각이에요. 이게 지각이 뭐냐면 그 감각을 통해서 뭔가 외부 사실을 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지각 동사가 그쵸? 근데 지각 동사는 외부 사실을 감각을 통해서 안다는 건데 그냥 느끼기만도 하잖아요. feel 그쵸? feel soft 그럼 뭐예요? 느꼈잖아요. 그쵸? 부드러운 걸 느꼈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근데 I saw him run. I saw him run. 그러면 어때요? 내가 본 게 그게 달린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본 게 그게 달리고 있는 거다. 달렸다. 그쵸? 내가 본 게 뭐냐면 그가 뛰고 있었던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감각 동사랑 지각 동사랑은 조금 다른데 거의 비슷하게 쓰이고 있어요. 제가 이거 다 구분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내부는 이성이고요, 감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 사실에 대한 어떤 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식, 그 논리죠. 어떤 논리, 이건 어떤 방식으로, 기계가 어떤 방식으로 막 돌아가는구나. 그거는 논리적으로 아는 거죠. 근데, 제가 뛰고 있네? 라고 딱 봤어요. 그럼 어때요? 시각을 통해서 그냥, 어떤 객관적 사실을 딱 알아버리는 거죠. 인지한다래요. 자, 그 감각은 뭘까요? 눈, 코, 입. 그쵸? 우리가 보통 생각, 촉감. 그쵸? 그런 거 다섯 감각. 그걸 얘기해요. 냄새 맡고 그러는 거. 자, 그러면 인풋되는 과정, 정보가 인풋되는 과정은 어떠냐면요. 어떤 행위를 해서요. 오감으로 느껴서 그게 뭔지 객관적 사실을 인지해요. 그러니까 이 외부적인 거를요. 감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판단해요. 그쵸? 또는 감정적으로 판단해요. 뭐라고요? 이 행동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좋은가 싫은가?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만약 좋으면 원하죠.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이걸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어때요? 판단하죠. 이거 괜찮은데? 좋은데. 그 다음에 뭐예요? 결심하죠. 감정적으로 좋아도 결심하고, 그쵸? 이성적으로 좋아도 결심하겠죠. 그 다음이 뭐 할까요? 실제 행위를 하겠죠. 근데 행위도 어떻게 행위를 해요? 에이, 나 안 갈래. 나 그냥 집에 있을래. 아무 동작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때요? 조금씩 조금씩 해볼까?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 그 다음 또 하나, 난 그냥 그전하고 똑같이 할래.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쵸? 그 다음이 어떨까요? 실제로 동작을 하겠죠. 동작은 일회성 동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되는 동작을 할 거예요. 일회성 동작이 계속되면 계속되는 동작도 되겠지만, 원래 서술어 자체가 일회성을 나타내는 뜻이 있고, 계속 나타내는 동사들이 있어요. hit하고 hit하고 beat 있죠. 두 개 다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외부적인 걸 인풋하는 과정은 감각을 통해서 인지하고요. 여기까지 들어와 이성에서 감정으로 내부에서요. 다시 나가면서 판단하고 결심해서 외부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쵸? 외부에서 내부로 가는 게 인풋이고요.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게 아웃풋 과정이에요. 이걸 왜 알아야 되냐고요? 단어들은 서술어는 다 이 순서대로 써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내부죠, 인지죠, 그 다음에 감각이죠, 행위죠. 요 순서대로 다 돼 있어요. 요 외부적 행위는 어떠냐면 먼저 할 수 있는 행위, 먼저 할 수 있는 행위를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봐보세요. 음,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물건 하나 사러 갔어요. 근데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 갈 수는 없잖아요. 물건은 저쪽. 한 시간은 차를 타고 가야지만 그 백화점에서 살 수 있는데 여기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쵸? 물론 인터넷이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물건 실제적으로 가서 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이 먼저 간 다음에 그 장소에 가야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서술어는 이 외부에 있는 서술어의 그 순서는 먼저 할 수 있는 서술어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먼저 인식한 것도 먼저 와요. 자, 그럼 이제 먼저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순환해요. 이렇게 계속 순환해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왔다가 내부에서 다시 외부로 나가요. 외부에서 나가는 동작은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할 수 있는 행위부터 하는 거예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먼저 하는 거죠. 여기 집에서요, 백화점 가서 실제로 여기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먼저 하는 행동을 먼저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 거기 가서 거기 가야지만 살 수 있죠. 그쵸? 그쵸? 잘 생각하세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보세요. 아, 여기 괜히 썼네요. 자, 이성 감정. 자, 이성 감정이 작용했어요. 아무 데나 잡아도 상관없어요. 뭔가 알았어요. 여기부터 잡아도 상관없고 여기부터 잡아도 상관없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느낌이 빡 와요. 송충이가 몸에서 막 이렇게 겨가고, 그러니까 막 뭔가 간질간질 하는 거예요. 이거 뭔가 소름이 끼치는데 느낌이 빡 와요.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해? 이거 송충이구나. 뭔가 기억한다는 걸 피부가 인식하고는 뭔가 기억한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해요? 이건 송충인, 이성적으로 판단하겠죠? 송충이다. 판단하죠? 그럼 뭐 할까요? 털어버려야 되겠다. 그쵸? 송충이 기억하는데 그냥 있어요? 그냥 있을까요? 안 그러겠죠? 그쵸? 털어버려야 되겠죠? 근데 일시적 동작 한번 딱 하겠죠? 그쵸?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하고 싶어요. 뭐 제안을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순서대로 그대로 움직여요. 이렇게. 이 상태로 계속 돌아요. 여기서. 계속 이 상태로. 물론 여기 이게 일시적 동작이 계속적 동작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행위 2였다가 계속적 동작으로 그냥 건너뛸 수도 있어요. 행위 1이었다가 계속적 동작으로 건너뛸 수도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뭐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적 동작이나 일시적 동작이나 행위 2 이거는 없겠죠. 여기서 바로 이리 건너뛰니까. 하지만 이 순서대로 계속 돌아요. 몸이 피부, 근육, 그쵸? 그 다음에요. 말초, 중추, 뇌로 돼 있잖아요. 그 순서대로 안 갈 수 없어요. 그쵸? 정보를 받아들이는 건 그 순서대로 가요. 피부, 그쵸? 말초신경, 중추신경, 뇌신경으로 가잖아요. 그걸 건너뛸 수 없어요. 우리가 바로 뇌에다 어떻게 영향을 주면 모르겠지만, 손끝으로 느꼈던 촉감이 뇌로 가려면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인풋되는 과정도 똑같아요. 그쵸? 그리고 행위 1, 행위 2, 일시적 동작, 계속적 동작들은 보충적이에요. 가만히 만약에 상태를 변화시킨다. 뭐 go나 turn 자체가 있으면 be라는 게 존재가 필요 없죠. 그쵸? 존재 필요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상태 변화하는 그 서술어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be라는 거는 더 써줄 필요 없겠죠. 동사 자체를. 그쵸? 그 다음에 상태 만약에 happy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be하고 happy하고 누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죠? 상태 동사가 더 자세한 거예요. 이건 be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존재 동사와 상태 동사와 동작 동사는요, 동작이 있게 되면요, 상태나 존재는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있어야지만 그게 동작을 하게 되는 거니까. 상태가 표시되면 비동사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쵸? 그 순서대로 보충적이라는 거예요. 다 써줄 필요 없단 말이에요. 어떤 애가 있는데 걔가 이쁜데 나보고 어디 가자 그랬어.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얘기하겠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고 벌써 걔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고 상태가 어떤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사람한테 가서 이래요. 나랑 나가서 밥 먹을래? 그러면 야, 너 나랑 나가서 밥 먹자. 누구야 나가서 밥 먹자.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있는 사람이고, 그 정상적인 사람이겠죠. 뭐 미친 사람하고 나가서 밥 먹지 않을 테니까. 그쵸? 그러니까 나가서 밥 먹을래라고 얘기를 하면 그 전제는 벌써 그 사람은 있는 사람이고, 대충 봤을 때 정신 상태도 멀쩡하니까, 존재하고 상태도 괜찮으니까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쵸? 자, 이제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보죠.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먼저 배열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얘기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화자가 먼저 얘기하는 단어. 그건요, 주어나 화자가 먼저 인식되고 먼저 해야 되는 행위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주어 서술어 그런 얘기 했죠. 거기 뭐냐면요, 계속 연결되는 서술어 있잖아요.
SV 계속 그랬죠. 그쵸? SV. 거기에 서술은 뭐냐면요. 들어갈 수 있는 서술어는 조동사, 동사, 준동사. 준동사 뭐예요? to be, infinitive죠? 그 다음에 VING. 그쵸? 동명사, 분사라고 그러는데, 이 ing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려요.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데 동명사의 ing가 분사의 ing가 헷갈리는데 얘네들이 말이 비슷해진 건 맞는데요. 원래는 그 단어 자체도 틀린 거였어요. 단어 자체도 틀린 거였어요. 근데 두 개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려요. 자, 그다음 이어 동사라는 게 있어요. 이어 동사는 뭐야? 그럴 거예요. 그쵸? 나중에 설명드려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I want to go to the library. 이랬어요. 그럼 나는 도서관에 가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은 이렇게 해석하시죠? 아니요. 저는 I want to go잖아요. 내가 원해서 가고 싶은 데가 도착할 to니까 도착이니까 도착하려는 데가 도서관이다. 이거죠. want to go를 저는 이어 동사라고 얘기해요. 동사 플러스 준동사 형태예요. 다 서술어예요. 제가 그랬죠 아까. 앉아서 존다. 앉아서 책을 보고 있다. 원해서 간다. 좋아서 산다. 다 이어 동사예요. 자, 그 다음 전치사. 전치사는 뭐냐면 가장 정형화된 서술어예요. 저희가 그 강의하는 내용에 다 있습니다. 근데 전치사는 왜 정형화된 서술어냐면 여러분들이 분사를 공부하면 being over, being to 해갖고 전치사 앞에 being이 붙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분사 형태로. 그게 항상 그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죠. 존재와 상태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존재보단 상태가 중요해요. 그쵸? 전치사도 제가 분명히 서술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전치사의 목적. 전치사의 목적어란 얘기는 전치사가 서술어란 얘기예요. 그런데 전치사는 왜 부사 그냥 전치사는 뭐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그 앞에 비 전치사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 전치사 형태. 근데 비는 to나 뭐 over나 before 자체가 고유 구체적인 그 상태나 아니면 고유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앞에 be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서술어는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연결어예요. 접속사, 관계사, 전치사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중에 접속사에는 중문을 만드는 접속사, 뭐 등이, 종속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중문이라는 거는 나중에 아셔야 돼요. 중문이 뭔지, 그다음 복문이 뭔지는 나중에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아요. 자, 근데 여기에 and라는 게 있는데 and가 어떤 뜻이냐면 동시라는 뜻도 있지만 앞 단어 후에 뒷 단어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걸 그냥 지금 알아두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인간의 지각작용은 인지, 객관적 사실, 어떤 사실이 있다는 걸 오감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인식, 그 다음 뭐예요? 아, 이게 이런 시스템으로 돌고 있구나라는 인식작용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지각동사와 인식동사는 연쇄된 개념으로 이어지게 된다. 인간은 자기 주위의 사물이나 상황을 감각을 통해 보고, 듣고, 느끼면서 신체적으로 지각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외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기존에 있던 것들이죠. 지식이나 정보를 이용하여 간접적인 정보, 왜? 이건 기존에 있던 거니까요. 눈으로 보는 건 직접적인 정보를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쵸? 또는 인지 과정, 뭐예요? 외부의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인지 과정.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에 대한 것도 인지하고 공간에 대한 것도 인지하고 다른 사람이 막 돌아다니는 거. 대상에 대한 것도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지하고 나서 뭐를 하냐면 이성과 감정을 통해 판단하고요. 그쵸? 어떻다라고 판단해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결심을 하게 되고 실제 행위로 옮기게 돼요. 이게 그대로 서술어에 그대로 표현돼요. 자, 그래서 실제 행위는 봐보세요. 시간, 공간, 대상에 따라서 시간, 공간, 목적어죠. 쉽게 말하면 대상이니까 자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과 시간대에서 지금 우리는 언제 있어요? 현재에 살고 있죠. 그쵸? 하게 되는데 그 프로세싱은 어느 시기에서 하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여기 어디에서 하든 간에 이 과정으로 계속 돌아요.
단 이렇게 여기서 건너뛸 수는 있어요. want to go죠. 희망. want to 씩 가갖고 일시적 동작 go. 그쵸? keep. 그쵸? keep 유지해요. 만약에 여기면 keep 결정한 게 뭐예요? keep 계속 하기로 했어요. keep 계속적 동작 study. 그러니까 휘리리리릭 이거 다 빼버리고 keep 씩 studying. 왜? study 일시적 동작 아니니까 빼버리고 상태 변화 아니니까 빼버리고 그 다음에 행위 이거 비존재도 아니니까 빼버리고 그쵸? 결정 나갖고 어떻게 해? 희망도 아니에요. keep 쭉 그냥 와갖고 여기서 keep studying이에요. 그쵸? 이해하시죠? 아주 그냥 핵심만 팍팍 지금 찍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행위는 시간, 공간, 대상에 따라서 자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과 시간대에서 하게 되는데 그 프로세싱은 어느 시기에서 시작하든 간에 동일 패턴을 거쳐요. 중간에 뭐가 빠지는 것 뿐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서술어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연결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해요. 그 서술어를 연결하는 방식 그게 아까 말씀드렸죠. 문장을 연결하는 방식 접속사 그 다음에요 관계사 전치사예요. 자, 문장은요 시간의 순서대로예요. 그 영문법의 기본은 뭐냐면 시간의 순서대로 서술을 해요. 그 다음에 점층적으로 점강적으로 점점 작게 이런 어떤 문장의 논리에 그 문장을 쓰는 기본 논리가 있어요. 근데 기본은 뭐냐면 시간의 순서대로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 어제 뭐뭐뭐뭐 했다. 그런데 내일 뭐뭐 할 거다. 그러고 나서 나 그저께 뭐뭐 했었다. 그럼 사람들이 읽을 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생각하기 복잡하겠죠. 그쵸? 말을 할 때나 문장을 쓸 때도 현재 내가 지금 살아있는 곳이 현재니까요. 현재 기준으로 미래 쪽으로 계속 써나가거나 현재 기준으로 과거 쪽으로 계속 써나가거나 서술어는 약간 그래야지만 일관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인풋은 한번 봐보세요. 자, 인풋 과정이에요. 이제 다 설명한 거예요. 객관적 사실이에요.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이에요. 사실관계. 자, 외부의 인물, 사건이니까 어떤 사건이 막 났어요. 그걸 인지하는 거죠. 오감을 통해서 인지하는. 와, 사고가 났어요. I saw the accident. 그랬어. 와, 나 사고 난 거 봤어. 그쵸? 내가 본 게 사고 난 거야. 이거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사고. 그 다음에 인물이니까 뭐 대상이겠죠. 배경은 어때요?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을요. 오감, 감각 동사를 통해서 인지하는 거예요. 그쵸? 인지, 객관적 사실을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책을 막 읽었어요. 그랬더니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미적분학을 봤는데 죽겠어요. 몰라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눈으로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논리가 머릿속에서 막 쓰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외부적인 어떤 뭐 사건이 터지고 보는 게 아니죠. 머릿속에서 딱 보고 아니 눈으로 보고 이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풋 과정은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상황을 오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와 책을 읽고 우와 이거 이해가 된다. 그쵸? 이렇게 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면 아웃풋 과정이 있게 돼요. 자, 이제 가치 평가하고 실행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인지한 사실이에요. 또는 인식한 사실을 이성이나 감정을 통해서요. 옳고 그름과 좋고 싫음을 판단해요. 그 다음에 할지 안 할지도 판단하겠죠. 그리고 실행에 옮길지까지 결정하고 그 후에 실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제 행위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문장은 시간의 순서대로 서술하는 것이 기본이라 했죠. 이게 영문법의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문장이 주어로부터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우측으로 갈수록 또 윗 도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게 아웃풋되는 과정인 거예요. 오감을 통해서 인식하는 시점 또는 인지 시점, 그 다음에 판단 시점과 실제 행위 시점, 즉 인풋과 아웃풋 시점의 우선순위가 시간의 순서대로 써져 있으니까요.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의 순서는 주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간의 순서대로 점점 미래로 써지거나요. 주어 기준으로 봤을 때 점점 과거로 써져요. 그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시간, 공간, 대상에 관한 때의 얘기예요. 논리는 논리가 당연히 타당해야 되겠죠. 머릿속 추상적인 공간에서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가 그랬죠? 주어 쪽에서 시간의 순서대로 서술하니까 공간을 이동해 간다 해도 먼저 가까운 공간을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멀리 있는 공간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주어 쪽에서 공간이 계속 나눠질 때 보면 어때요? 가까운 공간이 먼저 표시되고요. 먼 공간이 주어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서 표시돼요. 시간적으로도 어때요? 아까 go to see 였죠. go to see. 그 뭐예요? 먼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to, 그 다음에 see. 봐야 되거든요. 그럼 go라는 동작을 하고 나서 see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먼저 해야 될 동작이 주어에 가깝게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어떠냐면요. 더 멀수록이요. 더 먼 과거의 일이거나 먼 것뿐이니까 또는 더 먼 미래의 일이에요. 자, 그러면 시간과 공간은 그런데 이 화자나 이 주어가 인식하는 이 지각하는 그 대상이나 내용도요. 내용은 뭐 사건이나 이런 거겠죠. 그쵸? 사건 이런 거일 거 아니에요. 대상은 뭐 내가 누굴 봤어 할 때 그 사람일 거고요. 대상도 더 멀리 있을수록 더 나중에 또는 이미 발생한 것인데 지금 제가 아는 거죠. 그런 식 사고를 하셔야 돼요. 더 나중이니까 시간이 더 지나서 인식하거나 공간을 더 이동해야지만 인식하는 대상이거나 아니면 벌써 과거에 터졌는데 내가 모르고 있다가 지금 인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밑에 있는 거는 자, 주어가 가지고 있는 제가 이렇게 여기 모르시는 분도 있겠구나. 요렇게 제가 이제 쓰기로 했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1편부터 강의를 듣다 보면 제가 1인 지필진이라 이렇게 오타가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쓰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주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 시간, 주어의 시간이에요. 전체를 이미 자신이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쓸 건지, 어떤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본인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가요.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가고요. 그 다음 공간도 어때요?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가요. 제가 만약에 신림동에 살았어요. 신림구동에 녹두거리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녹두거리, 그쵸? 집, 그 다음에 뭘 인식하려 밖에 나오면 신림구동, 그 다음에 쭈루룩 나와서 화랑교 뭐 그러면 신림동이라는 걸 인식하잖아요. 그 다음에 관악구라는 걸 알고, 그쵸? 본인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내가 어느 장소를 찾아가면 뭐부터 찾아가요? 실제 접근해 가면 서울시에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관악구로 가야 되죠. 그 다음 신림동으로 가야 되죠. 신림동 간 다음 신림구동을 가야 되죠. 그 다음에 녹두거리를 가겠죠. 예. 대상을 바라볼 때는 내가 모르는 대상을 바라볼 때는 큰 공간에서 작은 공간으로 가게 돼 있고요. 내가 아는 데는요, 뻔히 알고 있으니까 말은 안 하지만 작은 것부터 큰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해석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I'm in the room. 내가 있는 안이 그 방이다요. 그 방 안이다. 방 안이다. 그쵸? 제가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게 그이다. like는 감정이에요. 아까 도표상에서 그 내부 거죠. I like to go. 내가 좋아서 그 후에 간다요. 내가 좋아서 간다. 내부 현재예요. 내부이면서 현재고 감정이고요. 감정 다음에 미래 행위죠, 행위. 근데 나중에 그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to라는 거 있죠, to. 제가 여기서 잠깐 설명드려요. to는 뭐냐면 t는요, 라틴어 쪽에서 액션이라는 뜻이에요. 힘을 쓴다는 얘기예요. o는 뭐냐면요, 오미크론. 그러니까 오에 오, 둥글둥글해요. 막 굴러가요. 굴러간다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굴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t는 힘을 쓰고 o는 굴러가니까 띠글띠글 굴러가서 여기다가 저쪽에 있겠죠. 그럼 그런 뜻은 어떤 거예요? 공간적으로 여기다 저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시간적으로도 여기다 저기 간다는 거예요. 대상의 인식도 여기다 저기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like 한 다음에 go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like to go는요. like 동작을 한 다음에 go 한다는 동작이에요. 제가 좀 전에 to를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이걸 고치면 I like that I'll go예요. that I'll go. 그냥 할게요. I like that I will go. 자, 그럼 여기 보시면 like 똑같아요. to가 뭘 하고 있어요? 연결어인 접속사 that과요. like 시점과 go하는 시점이 다르다고 표시하는 will을 to가 하고 있죠. 그 다음에 I와 여기 I가 똑같죠. I가 똑같으니까 없애버린 거예요. 만약에 여기 힘이 들어가면요. I like him to go면요. 내가 좋아하는 게 그가 가는 거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I like him to go는 내가 좋아하는 게 그냥 해석하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him to go. 그러니까 뭐야? him will go죠? him will go. 그쵸? 이해가 안 되세요? 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그래서 감정, 현재 감정, 내부는 감정이고요. 외부는 행위예요. 행위인데 일회성 행위겠죠. 그래서 감정이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행위를 해요. 아웃풋 과정들이요. 자, 그 다음에 I'm happy to see you. 나 행복해. 너를 봐서죠. 자, happy 시점보다 to 시점, to see 시점이 더 과거여야 되죠. 주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요, 지금 감정이고요. 감정이에요, 감정. 그쵸? 그 다음 C는 뭐예요? 감각이죠. 그런데 현재 내가 행복한데 행복하려면 그 전에 오감으로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M 해피 시점하고 C 시점이 다르다고 to가 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건 현재고요. 이거는 주어로부터 멀어지면서 더 과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A to B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A와 to B니까 A 시점과 B 시점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시점하고 C 시점이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자, 이제 논리로 인식하는 거예요. 나 지금 행복해요. 그럼 뭐예요? 그게 뭐, 왜 너 행복하냐? 그랬더니 나 너를 봐서야. 그러면 이 너를 본 게 행복한 것보다 먼저 일어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 지금 행복한데 그 원인은 본 게 너여서 그래. 이런 거죠. 그대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to see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봐보세요. 자, 그래서 내부 현재 감정이고요. 경계는 뭐예요? 경계가 뭐예요? 내부와 외부의 경계라는 게 뭐였죠? 오감을 통한 감각과 지각이었죠. 그게 경계면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거는 해피는 현재 시점이고요. C는 과거예요. 자, 여기 밑에 한번 봐보세요. I forget posting a mail. 그랬어요. 자, 이거 이렇게 해석하시죠? 편지를 붙이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쵸? 나는 하나의 편지를 붙이는 것을, ing니까 것을 잊어버렸다. 동명사. 이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내가 깜빡 잃어버린 것이, 이거 현재예요. 버린 이거 현재예요. 왜? I forget이 현재니까. 버린 것이 동명사라며요. 그러니까 그것이 편지를 붙이는 거였다. 왜? 과거니까요. forget보다 posting은 더 과거일이에요. 그쵸? 자, 여기 보시면 내부는 forget, 잊어버린 거예요. 현재예요. 인식에 관한 문제예요. forget은 잊어버렸다는 거니까 뭘 안다, 모른다는 잊어버렸다, 인식에 관한 문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외부는 뭐예요? 과거죠? posting, 이 편지 붙이는 것보다 forget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posting이 먼저 일어나요. posting을 먼저 행위를 했었어야 된다고요.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먼저 안 했던 행위를 지금 forget, 뇌에서 불러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외부는 뭐예요? posting이 행위의 행위,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EX2. 자, I wanna go to the department store to buy a watch that I saw yesterday. 딱 봐보세요.